조선은 왜 일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역사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늘 통수치는 행위를 해왔는데요. 1870년대 후반 외세의 개방 요구와 쇄국 정세가 강하게 맞서는 혼란한 시기에 일본은 동북아를 집어삼키려는 침략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선과 중국의 군사시설과 길목들을 샅샅이 파악하는 비밀 조직, 간첩대를 파견하였던 것이죠. 이들의 목적은 비밀리에 해당 국가의 토지를 측량하여 지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활동을 하다가 잡히고 죽임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왜 그토록 그들은 지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일까요? 청일전쟁의 시발점, 풍도 해전에서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서해바다의 전략적 교두보, 풍도를 확보하면 중국에서 내려오는 청나라의 선박 왕래를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전투를 위해 수년 전부터 그곳을 조사해 왔습니다. 암초가 어디에 있는지,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바다의 흐름은 어떤지, 평균 날씨는 어떤지. 그렇게 풍도 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일본군은 더욱 노골적으로 조선의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조선에 침투한 일본군 보병대, 토끼 몰이하듯 토벌하는 전투. 어떻게 그들은 그 지역 일대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의병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일본군 활동 사항이 자세히 적힌 진중일지에 해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의병들에게는 순환의 기록이, 일본군에게는 승전의 기록이 적힌 책이었습니다. 전투는 일방적이었다. 의병들은 소총과 기관총에 맞서 돌덩이를 던지며 전투에 임하고 그 결과 사망자는 13,000여 명, 부상자는 파악조차 할 수 없었다. 이처럼 그들이 도둑 측량을 통해 만든 지도로 의병들의 이동 경로와 도주로를 완벽히 파악하여 토끼 몰이하듯 토벌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도둑 측량을 한 사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데요. 조선의 지도는 한일 병합 이후 1911년에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남영유 교수는 일본의 모든 도엽에는 지도 좌측 상단에 측도 연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상식에 맞는 일인데 전부 삭제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남 합천 도엽에만 측도 연도가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메이지 31년 측도, 즉 1898년에 측량하고 메이지 33년, 190년에 재판됐다고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898년 그 시점은 아직 을사늑약이나 한일병합이 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일제들은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다. 남의 나라를 허가 없이 측량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하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친밀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Assimilation policies got to the point in the last decade of colonial rule from the mid-30s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It got to the point where they were trying to erase Korean culture, language. 예, 특히 단군 조선을 이제 부인을 하고 그리고 그 일본보다 앞섰었던 이제 고대 문화 이런 것은 역사에 근거 없는 것이고 지금은 더 나아가 독도도 일본 땅, 동해도 일본해라는 왜곡 날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본 불매 운동을 넘어서 일제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우리 역사 문화의 뿌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